정부가 7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이제 50대 이상으로 권고한 겁니다. 네, 관련 내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요. 그동안 이제 접종 제한 연령을 30세 이상이었는데 50세 이상으로 이제 권고를 바꾼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 뭐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국내에서도 뭐 실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 또 일부 이제 사망자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그 저연령대에서의 이제 안전성을 이제 충분히 담보하기 위한 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백신의 이제 수급 관련해서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2차로 맞는 데 있어서 지금 이미 그 일부에서 교차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가능하겠다는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교차 접종이 가능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확보가 되면서 꼭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하지 않고도 뭐 화이 접종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근거가 또 이제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덜고 또 효과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전성을 담보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교차 접종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기준이 50대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존의 1차 접종을 뭐 사회 필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30대에서 50대까지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 마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2차에는 이제 다른 백신으로 맞게 되는 건데 뭐 효능이나 이런 거에서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백신의 효능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그 하나는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체가 몇 퍼센트 생기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접종 이후에 면역 세포들이 얼마나 바이러스를 잘 죽이냐 이걸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에 이제 화이자 접종으로 이제 교차 접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연구들을 쭉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2차로 맞은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 화이자를 맞은 이 교차 접종의 경우가 항체 형성, 체액성 면역이 5배에서 10배 더 강력하게 생긴다라는 그렇군요. 보고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세포성 면역은 원래 mRNA 백신, 전달체 백신 둘 다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을 해도 그 세포성 면역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긍정적인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그 원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은 부작용이 좀 적고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이 좀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국소 부작용이나 이제 그런 경미한 부작용들이 많이 2차보다 나타나는데 2차 때 더 아프다면서요? 예, 근데 예. 화이자는 이제 1, 2차를 맞았을 때 2차가 더 이제 좀 예. 불편한데 이제 교차 접종을 했을 때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2차로 이제 맞았으면 좀 덜했을 텐데 좀 그런 경미한 부작용들이 약간 증가하는 뭐 그런 거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무슨 뭐 접종의 효과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교차 접종의 근거는 지금 많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차 접종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 계획을 발표를 보니까 7월에는 50대 이상 또 60대까지 맞게 되는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많이 맞네요. 그게 수급 문제 때문입니까? 뭐 일단은 뭐 수급 뭐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들이고 또 그런 백신들이 수급이 많이 됐을 때에 고위험군부터 먼저 이제 수급이 원활한 백신들을 맞춰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제 일부 교차 접종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수급상의 그런 이유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8시간 앞두고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유예가 됐는데요. 일단 이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고 본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최근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일부 유행에 있어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 안에 뭐 델타 바이러스의 이런 거에 의한 이제 그것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결국 이 지금의 유행을 이제 통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백신 접종인데 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그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자가 10%도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 20에서 50대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의 그런 효과를 지금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유행이 확산될 우려가 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좀 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아.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뭐 7, 80%가 지역에 그 1차 접종 이상을 맞으신 분들이 예. 많이 있고 또 비수도권은 애초에 뭐 이런 고위험 뭐 다중이용 시설들도 적고 사람 밀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접종자도 워낙에 적고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유행까지 고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완화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에 이제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일주일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유예 기간을 좀 더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벌써 뭐 델타 바이러스의 지금 원어민 그 교사발 예. 그런 지역사회 감염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더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3,400명대 이렇게 나오던 확진자가 지금 7, 800명대로 올라간 걸 보면 예. 일부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7, 8월 정도가 진행되면서 이제 일부 이제 50대와 이제 그 젊은층 접종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그 20에서 50대 사회활동이 활발한 그런 층들이 충분한 예방 접종을 받은 그 이후부터야 어느 정도 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급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결국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유행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일주일 뒤에도 이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시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 7, 8월 중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원어민 강사 발 집단 감염자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는 지금 표본을 뽑아서 지금 확인을 한 거잖아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지금 뭐 결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예.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간소화해서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간소화해서 하는 경우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루 이틀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샘플들을 다 확보해가지고 이제 이런 검사하는 그런 역량들이 아주 충분한 건 아니 이런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근데 아마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이제 이런 집단 발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거의 전수조사에 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그 변이 바이러스 여부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인데도 왜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이제 대규모 유행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아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지금 예. 확진자 예.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예. 영국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에서 백신 수용성이 떨어져서 안 맞은 예.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군요. 예.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그런 것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돌았을 때 바로 이제 이렇게 유행이 확산되는 그런 예.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마찬가지네요. 반면교사로 예. 삼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젊은 층에 대한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황에서 예.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